자, 건설 재료 및 시공학 수업에 대해서 수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재료 및 시공학은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건축 부분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서도 물론 안전 사고들이 많이 나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건설 공사에서 가장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목도 보면 건축 쪽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건설 재료 및 시공학인데 우리가 건축을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시공 방법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때 사용되는 재료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안전관리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건설공사하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공 과정이 이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재료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공 과정과 이런 재료를 할 때는 진짜 위험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공 재료 중에서는 뭐 철골 뭐 이런 재료들이 있죠. 철골 이런 것들은 골조를 세울 때 많이 사용되는데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이렇게 스판이 긴 그런 구조물에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건설 재료 중에 이 철골 쪽을 보면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게가 무겁고 크죠. 크고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이동할 때 양중할 때 이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크레인으로 보통 들어서 사람이 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양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타워 크레인이 이제 보통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위치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타워 크레인 이런 거는 보면은 현장에서 높이 떨어져가 있죠. 거리가 뭐 100m씩 이렇게 위에 공중에서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 밑에 그 철골을 움직이는 사람하고 신호가 중요하겠죠. 왼쪽으로 조금 더 틀어라 아니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틀어라 하는 이런 신호가 서로 신호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신호를 할 때 무전기를 통해서 하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이 타워 크레인 이런 것들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 무전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신호수가 현장에서 철골 작업하는데 옆에 그 신호수들이 있죠. 타워 크레인을 주는 신호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왼쪽으로 하라 했는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면은 어떻게 바람이 불으면 무전기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수신호로 이렇게 합니다. 뭐 왼쪽으로 돌려라, 뭐 오른쪽으로 돌려 수신호로 하는데 이런 수신호를 하다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타워 크레인 기사가 잘못 볼 수도 있죠. 잘못 봐서 인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왼쪽으로 돌려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앞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살짝만 치어도 아주 큰 사고로 많이 이어지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조금만 부딪혀도 잘못하면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알게 된다면은 특히 바람이 부는 날 또는 이런 무전기가 잘 들리는지 안전관리자들은 위에 실제로 무전으로 해서 체크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수신호를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을 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죠.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런 안전관리 방법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시공 방법과 시공 재료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뭐 우리가 가장 건축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추락 사고죠. 추락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이게 가장 빈도가 높죠. 그러면 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뭡니까? 웬만하면 아주 크게 다치죠. 조금 다치고 여기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건축물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 3천 이상 되면은 불안하죠. 1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락 사고를 어떻게 방지를 하는 건지. 그럼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공사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원인을 보고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시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작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쥐고 그 안전발판 위를 걸어간다. 근데 원래 걸어가면 안 되죠. 그 안전발판에 무게가 무거운 거를 들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법으로도 보행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하다 보면 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실제로 위로 안전발판으로 걸어 다니면 위험한 걸 알지만도 뭐 일하기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게 이 과목의 목적이죠. 그래서 건설 재료 및 시공학은 우리가 수업 시간이 잠깐 이게 10시 10분부터죠. 수업 시간은 10시 10분부터 우리가 3시간을 연달아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반디간 606호에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절대평가로 합니다. 시험은. 그래서 일정 수정 이상 되면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절대평가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 수업 목표를 보면은 건설 프로젝트를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자원 위험관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거죠. 세분화해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목적이 뭐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재료라든지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건설 안전 관리의 지식을 습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안전관리자들이 대처 방안도 짜고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요를 보면은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는 공법을 자세히 이해하며 시공 기술을 습득하고 복잡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안전적으로 관리하고 완성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설 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건설업 쪽에서 보면은 안전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제조업처럼 정확하게 공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들을 보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죠. 뭐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내일 모레는 뭐 하고 그 다음에 한 사이클 돌아가가지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그 다음에 첫 번째 날 뭐 하고 두 번째 날 뭐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조업이나 다른 공정들은. 그런데 이 건축업은 보면 아주 복잡 다양해요. 우리가 보면 건물들이 우리나라에 똑같은 건물들 거의 없죠.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는 방법도 큰 틀에서는 똑같지만 그 현장 하나로 보면 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제는 추웠는데 오늘은 덥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어제는 비 오고 오늘은 맑고 현장 상황이 복잡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잡 다양한 우리 건설 공사에서 우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자, 성적 비율은 우리가 중간고사는 치지 않겠습니다. 기말고사로 한번 치고 그다음 출석과 기타 점수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형태는 이론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는 보면은 담당 교수가 만든 수업 자료가 있죠. 그거를 이제 배부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그 다음에 참고하는 서적은 우리가 우리 안전관리자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보면은 첫째 주는 뭐 교과목 소개로 가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부터 갑니다. 우리가 건축 시공에서 가장 큰 분야이죠. 조적 석공사, 그다음에 미장공사,
그 다음에 방수공사,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를 치고, 그 다음에 목공사, 수장, 지방공사, 그 다음에 이 건축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커튼홀 공사를 또 하게 되겠죠. 커튼홀은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건물이 고층화될수록 커튼홀은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커튼홀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가지고 외장재를 한꺼번에 그냥 마감재를 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커튼홀의 제일 대표적인 게 63빌딩 건물이죠. 바깥에 유리 같은 걸로 붙어 있죠. 밀러 유리. 그죠? 이게 마감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빠르고 공사 비용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부에 붙어 있죠. 붙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고층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하다가도 시공자들이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타일 도장, 창호, 네트워크 공정표. 공정표가 어떤 식으로 작성해가지고 공사를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정에 맞게끔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공사가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실을 말하는 거죠.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못 들었는 경우에는 LMS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MS에 이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강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개인적인 여러 사정에 의해서 교실에서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LMS를 반드시 수강 완료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재료 및 시공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